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바로 개인회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안준호입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빚이 많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등 추심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집행을 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개시결정을 받기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추심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금지명령 제도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에 있어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금지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 등의 추심행위와 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의 법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즉, 집에 있는 TV, 냉장고, 가전제품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압류가 금지되고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 퇴직금의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행위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러한 금지명령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채무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채권자들이 빚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법적 절차를 밟아서 소장에 날라와 강제집행을 하고 압류당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 하면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혹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모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걱정이 많으십니다. 집에 찾아오고 회사에 찾아오고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갚는 것보다도 더 매일 오는 독촉 전화, 그냥 매일 울리는 문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이러한 추심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은 물론 강제집행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에 채무자가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장래에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하여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중지명령은 과거에 이미 발령한 강제집행 등 절차를 중지시키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생을 철저하게 준비하여도 금지명령이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각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에 무조건 금지명령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이 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최근 대출입니다. 요즘에 법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최근 대출입니다. 예전에는 최근 대출이라고 해도 6개월 정도의 통장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지만 이젠 2년까지도 보는 법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채권자의 피해가 크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한 것처럼 보인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금지명령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각 모든 법원에 통일되게 현재 사건 이전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금지명령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100% 다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지명령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분들이 다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이유는 금지명령을 받고 시간을 끌면서 채권자의 독촉만을 피하는 목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셋째는 사행성 채무입니다. 채무가 늘어난 사유가 도박이나 주식, 비트코인이고
채권자의 피해가 크다고 하면 성실한 채무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넷째는 일정 기간 변제금 납부를 위해 소득을 정확히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을 내리지 않는 한 소득 판별을 할 수 없기에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지명령이 기각되게 된다면 개인회생에도 지장이 가게 되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지명령 기각과 개인회생과는 상관없는 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이나 폐지된 것이 아니기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보정을 이행한다면 빠른 시일 내로 개시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이 개시결정이 금지명령보다 윗단계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막연자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지명령을 재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사유가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 사이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는데 본인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당한 경우와 돌려막는 방식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갚았을 때 해당이 됩니다. 둘째, 개시결정을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진다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무상으로 신청일로부터 3, 4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즉각적으로 준비한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지명령 기각 사유를 설명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빠르고 완벽하게 보정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사건 번호로 채권자를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건 번호를 부여받는데 이 해당 채무를 진 채권자에게 사건 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금융사들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결을 내려야 하기에 그동안은 손을 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임시라도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금융사가 아닌 불법적인 사채나 불법적인 채무는 이 점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금지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지명령에 대한 걱정으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홀로 준비하시기에는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준호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